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나 11번 정의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로카드의 변천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클래식 덱인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과 마르쉐유 덱, 라이더 웨이트 덱, 유니버셜 웨이트 덱, 그리스 신화 타로 덱, 뉴비전 덱을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오래된 카드로 알려진 비스콘티 스포르자 카드의 정의 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은 클래식 덱입니다. 타로 카드는 크게 클래식 덱과 모던 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이나 마르쉐유 덱처럼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타로 덱을 클래식 덱이라고 하고 1909년 이후에 만들어진 라이더 웨이트 카드 기반의 덱들을 흔히 모던 덱이라고 불러요. 클래식 덱과 모던 덱의 가장 큰 차이점은 8번 흰 카드와 11번 정의 카드의 번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클래식 덱은 8번 카드가 정의 카드고요. 11번 카드가 흰 카드입니다. 라이더 웨이트 카드를 만든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경이 타로 카드를 다시 제작하면서 8번 흰 카드와 11번 정의 카드를 바꿔 배치하는 것이 자신들이 연구한 체계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바꾸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대에도 클래식 덱의 체계를 따르는 카드들은 8번이 정의 카드이고 11번이 흰 카드로 되어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라이더 웨이트 기반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의 8번 정의 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은 판으로 찍어낸 카드가 아니고요. 화가가 일일이 템페라 기법을 이용해서 붓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그린 카드라서 카드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마치 예술작품을 보는 것처럼 깊이가 있고 매우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카드예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비스콘티 타로 덱은 클래식 덱이므로 정의 카드는 8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함께 살펴볼게요. 비스콘티 덱은 카드에 번호와 이름은 없고요. 이미지만 표현되어 있어요. 황금색 곱슬머리를 한 여성이 육각형 패턴이 반복된 드레스를 입고는 오른손에는 검을,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앉아 있어요. 그녀가 들고 있는 저울은 금색과 은색으로 양쪽이 다르게 채색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태양과 달의 양극하는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녀의 머리 위로는 백마를 타고 전신 갑옷을 입은 또 다른 모습의 그녀가 검을 휘두르며 돌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백마는 순수함과 순결함을 나타낸다고 하죠. 아래쪽 여성이 들고 있는 저울의 색상이 다른 것처럼 백마의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판의 모양도 금색과 은색으로 나누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반되는 에너지를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잘 조율하여 균형을 잡고 있는 인물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마르쉐유 덱도 클래식 덱이므로 8번이 정의 카드에 배정되어 있는데요. 숫자 8은 4 더하기 4로 이루어져 있어요. 4는 안정과 질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4번은 황제 카드에 해당되는데요. 황제 카드의 안정을 추구하며 통제하고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성향이 8번에도 들어있습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누이면 메비우스 띠 모양이 되는데요. 이것은 영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마르쉐유 덱에는 카드의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카드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적혀 있는데요. 중세시대의 타로 덱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전해지면서 발전된 인쇄 기술로 인해서 카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판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타로 카드가 서민에까지 널리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덱은 니콜라 콩베르의 마르쉐유 덱인데요. 니콜라 콩베르는 난립되고 있던 마르쉐유 카드들을 통일했다고 해요. 카드 속의 여성은 삼중간을 쓰고 황금 목걸이를 하고는 왼손에는 수평을 이루고 있는 저울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검을 수직으로 곧게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인물이 뒤쪽으로 의자의 장식처럼 보이는 기둥이 2개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둥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마치 의자 모양의 장식처럼 보여요. 카드의 인물은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정의의 여신은 공정함을 상징하는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여성은 눈을 똑바로 뜨고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라이더 웨이트 덱에 와서 정의 카드는 8번이 아닌 11번에 배정되었습니다. 라이더 웨이트 덱의 정의 카드는 마르쉐일 덱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르쉐일 덱의 뒤쪽에 있던 노란색 의자 등받이처럼 보이던 기둥은 굳건하고 곧은 돌 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드 속 이미지에는 금발머리를 한 중성적인 느낌이 드는 여성이 오른손에는 양날의 검을,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두 개의 기둥 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오른손에 든 검은 정의와 집행을 상징한다고 해요. 왼손에 든 저울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함을 나타내고요. 그녀의 붉은색 옷은 정의에 대한 열정과 결단력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붉은색 옷 위에 걸친 녹색의 망토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웨이트 덱인 후에 헨슬 로버트라는 작가에 의해 라이더 웨이트 덱의 원본 스케치에 색연필로 다시 채색하여 제작된 카드로 기존의 라이더 웨이트 덱에 비해 훨씬 선명하고 화사해졌어요. 하지만 다시 채색하면서 라이더 웨이트 카드의 상징이 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카드가 라이더 웨이트 덱보다 현대적이고 화사하며 선명해서 타로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카드예요. 카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다소 힘들지만 타로 카드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기본으로 공부해야 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라이더 웨이트 덱을 다시 채색하면서 여성의 뒤편에 가려져 있던 베일은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보라색 베일은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지식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 신비로운 지식이 차원으로 통하는 문인 기둥 저편을 가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 타로 덱의 11번 정의 카드의 주인공은 정의의 여신, 문명의 여신, 전쟁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테나입니다. 제우스는 헤라 전에 첫 번째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혜의 여신인 메티스라고 하는 여신이었어요. 하지만 첫째 부인인 메티스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제우스보다 더 강력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죠. 메티스가 임신을 하자 예언을 두려워한 제우스는 메티스를 그만 통째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어 결국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머리를 도끼로 쪼개달라고 합니다. 아테나는 제우스의 쪼개진 머릿속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튀어났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의 머리에서 태어난 아테나를 제우스는 자식 중에서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카드 이미지는 은빛 투구를 쓰고 은빛 갑옷을 입은 아테나 여신이 오른손엔 검을, 왼손엔 저울을 두고 의자에 앉아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테나의 어깨 위에는 아테나를 상징하는 새인 올빼미가 앉아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전에 앉아 있는데요. 바닥은 흑백의 격자 무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어둠과 빛을 통합하여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뉴비전 덱의 라이더 웨이트 덱의 180도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카드인데요. 왕좌 뒤에 있는 자주색 베일 뒤에서 두 여인이 하나의 아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왕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솔로몬 왕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의 정면에는 공정함과 집행력을 상징하는 저울과 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정의 카드는 라이더 웨이트 카드부터 숫자 11번에 배정됩니다. 숫자 11은 1 더하기 1은 2로 이루어져 있으며 숫자 2는 분리와 결합, 대립과 갈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1번 정의 카드는 메이저 카드 22장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정의 카드는 숫자 1과 1의 갈등과 결합의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공평함과 공정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덕적인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수배학적으로 2번 고의여사제 카드와 11번 정의카드, 20번 심판카드 이렇게 세 가지 카드는 모두 숫자 2에 대응됩니다. 숫자 2번의 고의여사제 카드는 신의 법을, 11번 정의카드는 인간의 법을 나타낸다면 20번 심판카드에 와서 심판의 기준은 결국 2번과 11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1번 정의카드는 천칭자리에 해당되며 천칭자리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분란이나 싸움에 연루되는 것을 무척 꺼려하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에도 서지 않고 그냥 한 걸음 뒤쪽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해요. 천칭자리의 장점으로는 예의 바르고 럭셔리한 느낌이 나며 외모가 세련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11번 카드를 성격 카드로 가진 사람들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만 판단해야 할 문제가 비슷할 경우에는 결정장애도 겪게 된다고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하며 중재를 잘한다고 하고요.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나 다툼을 싫어해서 착해 보이지만 반대로 우유부단하게 보이겠죠. 거짓말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편이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을 항상 공정하게 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는 쉽지가 않아요. 공과사가 분명하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으므로 다소 차갑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고 합리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매우 쿨한 사람들이 바로 11번 정의카드를 성격카드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11번 정의카드의 직업 적성으로는 이러한 정의감과 공평함으로 인해서 법조인들이 많다고 해요. 중개인과 회계사, 세무사, 외과의사 등의 직업에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11번 성격을 가진 연예인으로는요. 다니엘 헤니, 타블로, 한혜진, 김종국, 화사 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의카드는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결과인지 또는 지금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만약 타로 스프레드에서 정의카드를 뽑았다면 삶에 있어 균형과 공정함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따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타인과의 관계나 직업이나 일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자제해야 해요. 항상 원칙에 맞는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요. 사소한 상황에서라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도 과도하고 불균형한 영역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서 조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거예요. 또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에 딱 맞는 카드가 바로 11번 정의카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정의카드는 법과 연결되어 나오는 때가 많은데요. 결혼이나 이혼, 입양, 공증이나 계약에 관련되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는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모든 원인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좋은 씨앗을 뿌리면 되겠죠. 금전도 일한 만큼 버는 합당한 대가가 많고요. 상속이나 승계의 문제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문서를 항상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합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거예요. 학업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카드이므로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건강 측면에서 본다면 섭생 관리를 잘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건강을 잘 챙겨야 할 거예요. 골반이나 허리 디스크 등의 질병에 취약하므로 너무 앉아만 있지 마시고요.
자주자주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물을 많이 마시기를 권해드려요. 하지만 이 모든 해석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카드 한 장만 놓고 보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타로 스프레드에서 다른 카드와의 조화를 잘 보고 리딩해야 합니다. 저의 해석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유니버셜 웨이트 덱이나 라이더 웨이트 덱으로 리딩하게 되더라도 이처럼 비스콘티 타로 덱이나 마르쉐오 덱, 그리스 시나 타로 덱, 뉴비전 덱을 잘 알고 있다면 리딩에 훨씬 더 깊이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11번 정의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